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 일일티기에 제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결의안의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자진 탈당을 선언한 것은 많은 분들께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정치적 사망 선고를 스스로 내린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그 코인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자진 신고센터를 만들자. 신고를 등한시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도부끼리 모여서 최종적으로 성안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빠진 것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합니다. 쇄신 의총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맹탕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저는 참고로 하마평 전문입니다. 이 난국을 이제 지금 처해 있는 당을 위해서 제가 헌신해 드리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손들고 나설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체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월요일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네. 자, 코인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주말 사이에 민주당을 탈당했잖아요. 네.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자신에 대한 의혹들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액수는 크지 않다면서 몇천 원 수준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실정들을 자신의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흘린 것 같다. 이렇게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기승전 검찰이군요. 네. 시작부터 검찰을 많이 비판해 왔는데, 자, 아무튼 모든 의혹을 광야에 서서 해명하겠다. 이게 이제 탈당의 변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 요구까지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6시간이 넘는 쇄신 의총 끝에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두고 당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게 결의안의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없었다고 지적했고요. 송갑석 최고위원도 지도부 앞에서 당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이제 무소속 신분이 됐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전의 사례들을 좀 들어서 꼼수 탈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김기현 대표가 꼼수 탈당을 평소 입법 독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민주당의 탈당은 징계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여야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면 될 거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상황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간호법을 둘러싼 지금 공방 또 신경전이 상당히 뜨거운데 여야도 오늘 간호법 관련한 거부권 관련한 공방을 벌였죠. 네,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정 의료직역을 편들어서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지금은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압박한다면서 간호법 공포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지금 의료계 양쪽 다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가 서울 청계천을 찾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다면서요? 네, MB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청계천 복원 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용기 있게 잘하는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활동의 재개냐 이런 질문에는 총선에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따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응답하라 다정이 있죠? 있습니다. 좀 먼저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완전체가 또 다 좀 모였네요.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고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혜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웃고 있는 백반장,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응답하라 주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혜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서인데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이 제2요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간호협회와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2호 거부권 임박, G8 노린다, 7,000원 더 낸다, 올해 최대 규모, 거부하면 체포입니다. 뭐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법입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고작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 2호 거부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그 대상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습니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13개 단체가 반발하는 것처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조규용 장관이 오늘 윤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 데 따라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즉 제2요구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올라가 의결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제각까지 마치면 국회로 다시 돌아와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지죠. 제적위원회 가반이 출석하고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를 다시 통과합니다. 아니면 법안은 그대로 폐기되는데요. 행정부 대 입법부의 극한 대립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큰 일인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명분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1호 거부권 때도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어떤 일이건 중요한 건 명분입니다. 정치에선 특히 더 그런데요. 그래야만 유권자, 즉 국민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큰 일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일에서는 더더욱 명분을 찾기 마련입니다. 대본에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번에도 명분을 빌드업하는 과정은 비슷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당정에만 맡겨뒀던 명분 쌓기에 이번에는 대통령실도 직접 참전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서 간호협회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고요. 어제 간호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고위 당정협의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그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행태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협의 시작부터 답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결과도 역시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이 될 거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제2 요구를 건의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의료 직역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용 표계산, 국민의힘은 떳떳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이야기했을 뿐 이 간호법을 공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대선 국면에서 증거 영상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호법,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역시 표계산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간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때만 해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던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그때도 윤 대통령의 간호법 공약 때문이란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간호법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간호사와 한의사 대 의사 등 다른 직역으로 이렇게 편이 짜였습니다. 이 수로 보면 50만 명 대 100만 명, 그렇다면 100만 명 손을 번쩍 드는 편이 훨씬 유리하겠죠.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 편으로 가르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간호사 50만 명과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노조의 표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직역에서 나오는 이 100만 표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인지 이 2호 거부권 국면에서 민주당도 다른 직역을 겨누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여권을 겨누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습관처럼 취미처럼 여기시니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시도록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을 계속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역시도 분열 정치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입씨름을 주고받는 사이에 내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의료계는 폭풍 전야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 간호협회, 이 수술을 보조하는 PA 간호사까지도 집단 행동을 검토하고 있고요. 의사협회 등은 의사면허 박탈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까지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면허 박탈법도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 GA 노린다입니다. 이번 주 외교 슈퍼위크가 열립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19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정상회담 일정이 빼곡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정, 바로 21일에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과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가 꼽힙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민 이후에 개최되는 것으로 그간 더욱 단단해진 한일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영내 공급망 불안정, 그리고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여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G7 정상회의에 앞서서는 미일 정상회담도 있는데요. 양국 정상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내다봤습니다. G7 정상회의 의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함께하면서 한층 더 서방 국가들에 밀착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G7 편입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G7이 아닌 G8으로 재편되는 거죠. 사실 G7의 편입 이야기 문재인 정권에서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 G7을 G11으로 늘리려고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G7을 G11로 늘리려는 의도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쉽게 말해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기 위해 G7 확대를 제안했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자, 이미 백악관은 이번 G7 회의 의제에 중국을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고반장인데요. 2020년에 전해드린 내용인데 이 주어를 바이든으로 바꾸고 중국에 러시아만 추가하면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G7 편입 여부까지 미국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7개 국가가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요. 2020년에는 일본의 노골적인 회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제는 유럽 국가들의 마음만 확실히 얻으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G8 정도면 강대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경쟁이 좀 있는 거죠. 자기 위치를 좀 독점을 하려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설득하려면 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런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확실히 우리 편으로 돌아선 건 아닌 듯합니다. 이 기시다 총리가 중앙일보와 한 특별 대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미국은 찬성이고 일본은 반대라는 구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환영 내지 추진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G7 변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원칙을 갖고 글로벌 역할을 지속해서 확대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서 훗날을 기약했습니다. 이 일본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고 싶겠지만요. 원칙을 갖고 글로벌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예외가 돼선 안 될 텐데요. Und deshalb ist die Frage des weiteren Umgangs mit den Folgen der Reaktorkatastrophe von Fukushima eine sehr große Verantwortung, die hier vor TEPCO und vor der japanischen Regierung liegt. Vor dieser Verantwortung habe ich ebenfalls Respekt. Und es liegt, glaube ich, auf der Hand, dass Umweltminister Einleitung von Gewässern von belasteten Dingen in Gewässer an keiner Stelle der Welt und in keiner Art und Weise begrüßen können. 네, 마침 G7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 적이 있죠. 우리 시찰단 파견을 위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지난 주말 12시간 동안이나 진행됐는데요. 우리가 요청한 알프스 장비나 해저터널 등을 보여주는데 일본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2차 협의를 이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원칙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픽은 7,000원 더 낸다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2분기 전기요금 내일부터 1kW시당 8원이 올라갑니다. 한전의 자구책을 받아본 당정이 오늘 여기에 합의를 했고 산업부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도 1메가줄당 1.04원 올립니다. 둘 다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000원 좀 넘게 더 부담하게 되는데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이 문제죠. 정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에 나눠 반영합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 올해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규모고요.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도 1년 5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진원 깊이가 31km로 다행히 피해 신고는 없이 이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만 21건 접수됐습니다. 이 동해바다 밑에서만 지난달 23일부터 3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거부하면 체포로 가져왔습니다. 2차 소환 조사가 무산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출석 일정을 다시 통보했지만 유 씨 측은 여전히 비공개 소환을 보장해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요. 출석 일자가 조율되지 않으면 당연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유채커가 일부 얘기했지만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오늘 간호법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정부에서 보는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고요. 또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서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기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간호협회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국 간호사들처럼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령하고 싸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조항을 신설한 건 2012년 보건복지부였어요. 그리고 그 조항 자체가 학력 차별도 아니고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좀 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간호법에 의해서 학력 차별이 조정됐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거짓말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대학을 졸업한 저도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을 거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간호협회 측의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오늘 복지부 브리핑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조 장관은 다시 그 조항을 없애려고 했는데 못하게 막은 건 간호계였다면서 탓을 돌렸습니다. 2015년에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당시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없애는 내용은 제외하고 간호 관련 의료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두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간호법 관련한 내일 속보도 저희가 정치부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고요. 지금 간호법 외에도 의료면허 박탈법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의료면허 박탈법이라고 불리는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거부권 행사 대상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오늘 관련 질문에 이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의료연대의 총파업 가능성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단체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면서 관련 법과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마권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휴가 잘 다녀왔어요? 아주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네. 국장을 무려 2주 동안이나 안 보내서. 맞아요. 류정화 실장이 되게 찾더라고요. 저는 뭐 굳이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연락이 안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유채커. 네. 오늘 어떤 픽으로 고를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윤 대통령 2호 거부권 임박, 민주당 취미가 거부권 행사?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당 쇄신 의총을 약 2시간 정도 앞두고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고개를 숙였지만 의총에선 김 의원 그리고 이 대표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은 꼬리 자르기라면서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는데 관련 소식을 류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께서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탈당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죠. 국회 상임위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점 공분을 샀는데요. 김 의원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상임위 도중 거래한 규모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했던 김 의원은 액수가 크냐 작느냐, 쉬는 시간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당시 거래했던 것 몇천 원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몇천 원 투자를 한동훈 장관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법사위에서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금액은 액수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네, 김 의원은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서 개인적인 의혹을 모두 해소하겠다 탈당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 다른 탈당의 이유로는 1년 전 의혹이 왜 하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불거졌는지 이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싸워보기 위해서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왜 하필 지금이냐? 예. 그리고 그 정보는 어디서 나느냐? 이 문제를 개인으로 싸우겠다는 겁니까? 네. 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탈당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더불어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이라는 건 징계 조치가 아니라면서 지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돈봉투 전당대회의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승만 의원이 같은 수순을 밟은 것이 불과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픔을 앞세워서 자기 배를 불렸던 윤미향 의원, 충격적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인 박완조 의원, 역시 민주당 당적을 잠시 벗어나 있을 뿐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의원 급여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꼼수 탈당을 평소 입법 독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민주당에게 탈당은 징계 조치가 아닙니다. 네, 김 의원의 탈당 입장문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그리고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이라고 썼는데요. 이 잠시라는 단어가 입장문에 2번이나 있죠. 얼마 전에 민주당은 부정적인 여론과는 상관없이 이 검수완박 국면 때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을 시켰었죠. 국민의힘은 잠시만 안녕 쇼에 속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이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서 김 의원을 제명하는 데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 민주당이 앞장서서 나서야 합니다. 국회 윤리의 신속한 개최를 요구하여 의원직 제명을 하도록 먼저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지긋지긋한 잠시만 안녕쇼에 속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의 탈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내년 공천을 포기한 최고 수준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탈당은 정치적 최고 수준의 결단이고요. 김남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찌되면 총선 지금 1년이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최고 수준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김 의원의 잠시 탈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네, 김 의원은 어제 오전에 이 전격적인 탈당을 선언했죠. 그 과정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한 건 어제 오후 쇄신 의원총회를 약 2시간 앞두고서였는데요. 탈당 수락은 안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탈당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수락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한창 지금 진행 중이었던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 소속이 아닌 의원에 대한 당의 진상조사, 강제성을 띠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본인이 탈당함으로써 이 진상조사 자체가 스톱되게 만들었고 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지금 되어버렸으니까 저는 매우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화가 나는 조치를 본인이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화나 있습니다, 저는. 네, 김 의원이 당초 입장과는 달리 당 소속이었을 때도 이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언론의 일부 전자지갑이 공개되면서 역추적이 됐지만 핵심인 업비트나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자료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설명입니다.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익 등 이런 거래 현황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이 관련된 요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약속대로 이 코인, 남아있는 코인들 매각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고만 답을 했는데요. 애초에 당 차원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선제적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출당을 권고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탈당해서 진상조사를 무력화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겁니다. 징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출당을 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익을 추구한 거 아니에요. 또 거짓 해명을 했던 몇 가지 사례 이런 등등등이 조사와는 상관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예요. 네, 민주당의 어제 쇄신 의총은요, 약 7시간 동안 거의 자정까지 진행이 되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개별 의원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또 윤리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고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 또 국회의원의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 등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성토대회 같은 분위기였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 요구, 또 퇴진론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의원총회 당시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불쾌감을 그대로 표출했다고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데 대해서 윤리감찰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는 유일한 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이 어제 쇄신의총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부족했을 거라고 이 대표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리 당의 지독하게 따라붙는 내로남불의 꼬리표부터 떼어내야 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네, 당 차원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 이 화살을 이 대표에게 돌리고 있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김 의원의 코치에 따라서 이 대표 코인 투자한 적 없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네, 이 대표는 김 대표 측근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여야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이른바 김남국 코인의 여파, 민주당 지지율에도 일부 반영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둘 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반영이 됐느냐? 이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호남 지역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요. 다만 이 조사는 김 의원의 탈당까지는 아직 반영되기 전 이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서만 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의 경우에는 2030 청년 세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민주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쇄신 의총, 사실상 김남국 의총이 됐는데 정작 결의문에는 김남국이 빠졌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회 윤리특위 제소, 또 코인 거래 자진 신고 같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대해서는 이 정회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정치부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백다의 반장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 광야에서 싸우겠다. 의원직 사퇴 압박한 국민의힘, 더불어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지난주에 저희가 좀 많이 다뤘었는데 주말에도 논쟁이 이어졌고 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고 민주당이 쇄신 의총을 여는 바람에 뉴스가 참 많이 나왔던 그런 날이었고 오늘 관련된 내용을 이제 유 실장이 잘 정리를 했는데 일단 이 논란과 관련해서 뜻밖의 최강욱 의원이 과거에 당내 징계를 받았던 때가 소환이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최 의원은 이 화상회의 도중에 성적인 의미의 땡땡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었죠. 당시 최 의원은 이 땡땡이가 아니라 짤짤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었는데요. 당시엔 해명 자체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때 화면에 안 보여서 지적을 받은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었는데 최 의원은 평소 김 의원이 코인 투자를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너 또 코인하니? 라고 말하려던 걸 짤짤이 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일화는 당시 최 의원을 인터뷰했던 인터넷 매체 기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면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짤짤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전을 가지고 하는 놀이 이런 걸 뜻하는데 당시 최 의원은 코인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은데 짤짤이를 자세히 해명을 하면 이 불똥이 김남국에게 튈 거 아니냐라면서 이런 맥락을 그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면 최 의원이 당시 김 의원과의 의리를 위해서 이 땡땡이라는 성적 발언을 했다는 비난을 감수한 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에피소드가 사실이라면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민주당 내 이 검찰개혁 추진 모임 철험회에서 다 알고도 묵인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요.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2년 전에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알고 있었다는 발언이 비공개 발언이 포착이 됐었죠. 이것과 연결을 지은 겁니다. 왜 장경태 의원은 지난 2021년 남국이 형이 최고지 10억 넘게 재산이 비트코인 하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까? 최강욱 의원도 김 의원의 코인 투기를 알고 있었던 것인지 그 유명한 짤짤이 발언이 실제 코인을 말한 거라는 인터뷰 내용까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김 의원의 코인 투기를 알면서 방치했거나 또는 법안과 정책으로 코인 투기를 뒷받침했다면 이들 모두가 코인 범죄의 공범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당시 징계를 잘못한 건가요? 예, 제가 당시 관련 내용을 발제로 다뤘었는데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즉 제명 바로 아래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여성 부자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이 근거가 됐는데요. 땡땡이를 짤짤이였다고 한 해명 자체가 2차 가해였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이나 녹취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6명의 보좌진들의 진술이 공통됐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명의 의원이 카메라를 꺼놓은 상태에서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사진이 안 보이니까 그냥 왜 얼굴이 안 보여?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쌍디귿으로 얘기했어요. 당시 윤리심판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쌍지읒이 아니라 쌍디귿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최 의원은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총을 열었는데 열띤 토론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보니까 6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했는데 그 채택된 결의문에
논의의 결과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7시간 가까이 끝장 토론으로 진행된 이 쇄신 의원총회는 아주 뜨거운 토론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김남국 의총인데 결의문엔 김남국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총에서는 이 민주당이 나서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이게 결의안의 첫 번째 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내 코인거래 자진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신고를 잘 안 하거나 거짓 신고를 했으면 다음 총선에 불이익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쇄신 결의안 문구 수정에 관여한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던 바 있습니다.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 김 의원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쇄신의 키를 쥐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비명계에서도 나왔는데요. 쇄신론을 두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유 실장이 또 나왔네요. 네, 유 실장 아까 그 박준호 마커가 휴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밖에 나왔을 때? 네, 뭐 연락을 안 해서 뭐 기분이 좋았다고 좋았다. 하는데, 예, 또 좀 그런 괜찮아요? 좀 끝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좋습니다. 아까 그 발언이 안 나갔는데 지금 준비가 됐다니까요.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정치적 도덕적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민주당의 대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쇄신의 칼을 쥐고 칼을 휘두르셔야 된다. 칼을 휘두르셔야 된다. 민주당이 몰아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5 내지 10%의 네.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등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쪽 중도층 5% 잡으려다가 적극적 지지자 5%를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도 일단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에 이어서 이 정의당도 김 의원에 대한 그 의원직 제명을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잦은 탈당은 꼼수라고도 비판했는데요. 배진교 원내대표는 꼬꼬무,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끝에 꾸려진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뒷북 대응을 했고 이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는 김 의원더러 알아서 꼬리 자르고 나가라는 시그널이 됐을 뿐이라면서 민주당에게 정치적 책임 의식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회 차원의 징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내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회동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요. 이 자리에서 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탈당 김남국 광야에서 싸우겠다. 국민의힘 의원직 사퇴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영양제마다 먹으면 좋은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이나 낮에 복용하는 게 좋고요. 오메가3도 지방이 많기 때문에 밤에 먹으면 속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낮에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칼슘과 마그네슘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녁 시간에 챙겨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영양제 드실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김남국 민주당 탈당,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JING님, 저 정도면 의원직 사퇴해야 할 듯하다. 위법 여부를 떠나서 국회 업무보다 코인 업무를 더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 나온 정보가 사실이면 코인 투자자지 국회의원은 아닌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JJ85님, 그래서 불법적으로 한 게 뭐냐라고 하셨는데요. 주가 조작을 했나, 허위 문서를 작성했나, 잔고를 위조했나, 특혜받아서 세금을 안 냈나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태릉 선순천님, 스포츠에는 페어플레이가 있습니다. 정치도 의정활동도 페어플레이 부탁드립니다. 탈당이 페어플레이일까요? 라고 하셨고요. 야마다님, 검은 돈이나 코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세 조작을 한 것도 아닌데 난리를 부리는 거 보면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그래요. 백반장 고생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윤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최근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회사 설립자인 장모와 한때 사내이사로 활동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죠. ESIND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반 만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에선 경찰이 바보 행세를 했다.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공정의 탈을 쓰고 편파의 끝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모든 아내와 모든 장모는 법 앞에 평등하거늘 내 아내와 내 장모는 법 앞에서 예외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평 공흥지구가 양평 장모지구라서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선 이유, 먼저 경찰의 수사 결과부터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경찰이 초점을 맞춘 특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개발 부담금 영원, 그리고 사업 시한 뒷북 연장입니다. ESIND는 공흥지구 개발 사업으로 800억 원대의 분양 실적을 올렸다고 하죠. 그런데 개발 부담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었는데요. 처음부터 영원은 아니었습니다. 양평구청은 지난 2016년 17억 4,800만 원을 부과했었는데요. ESIND가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에 나서면서 결국 2017년엔 영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양평구청이 다시 1억 8,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양평군의 고위 공무원들이 명백하게 특혜를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 가서 고발했고. 하지만 경찰은 개발 부담금이 영원이 되는 과정에 로비나 특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개발 부담금이 줄었다고 본 겁니다. 여기 다 받았어. 대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받았어. 경찰은 김 씨와 회사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다만 ESIND의 설립자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가 지난 2014년 대표이사 자리를 장남인 김 씨에게 넘겨줘 개발 부담금 부과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 조사도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한때 ESIND의 사내이사로 일했었는데요. 역시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2014년 11월까지 끝내기로 했던 공흥지구 개발, 실제 준공은 2016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규정대로라면 사업 시한을 연장했어야 하는데요. ESIND가 관련 신청을 한 건 준공 승인을 불과 9일 앞둔 2016년 6월이었습니다. 양평군청은 뒷북 승인을 내줬는데요. 그것도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역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런 공천 과정 없이 국장 정결로 이미 처리했습니다. 양평군 측은 업무 미수 탓으로 돌렸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처음 해본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죠. 담당자들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태니까. 경찰도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업 시한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잘못이 드러날까 봐 당담 공무원들이 정해진 결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나 특혜나 로비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영원, 사업시연 연장, 모두 특혜가 없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 민주당은 경찰이 핵심 의혹은 아예 손도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특혜 의혹의 시작, 토지 용도 변경 문제는 왜 건드리지도 않았냐는 겁니다. 농사 짓겠다고 콩과 옥수수 심어서 농사 짓겠다고 야산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계획 4개월 만에 샀고요. 이번 아마 수사에서는 저는 사실은 이 용도 변경이 핵심이라 봤거든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건 용도가 변경되면 그 다음에 개발 인사찰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용도 변경의 최종 책임자, 당시 양평 군수라고 할 수 있죠.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말입니다. 지자체장이 다 권한이 있는 건데 지자체장이 다 해주는 거 아니냐. 그때 지자체장이 이재명 시장 아니냐 딱 이랬거든요. 이 사건도 그대로 발톱해 보면 용도 변경을 누가 해줘요? 양평 군수가 해주잖아요. 그렇겠네요. 개발 부담금 누가 부과해요? 양평 군수가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 기간 연장 누가 해줘요? 양평 군수가 해주잖아요. 당시 양평 군수 국내인 김성교 의원입니다. 김 의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 장모에게 특혜를 준 듯한 뉘앙스를 풍겨서 논란이 됐었죠.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영,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영, 당신만 보면 미안해. 그게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 김성교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 허가 잘 내줬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 입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은순 장모,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성교 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 의원 각각 여주지청장과 군수로 인연을 맺었던 듯 싶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은 게요. 13년하고 14년 사이에는 여주지청장이었어요. 근데 여주가 양평 관할입니다.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하지만 경찰은 의혹의 핵심구리인 김 의원에 대해선 서면 조사로 가름을 했죠. 한 5, 6페이지 물을 게 없어 저야 결제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민주당에선 김 의원이 만일 허언을 했다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라도 고발을 하라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선거에 이기려고 대통령 장모에게 특혜를 줬고 대통령이 이 특혜 사실을 알았다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팔아 선거에 이용한 김성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가 각각 대표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들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죠. 민주당은 가족회사에서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음표를 달기도 했는데요. 그 장모를 비롯한 김건희 여사, 오빠 모든 가족이 만든 회사입니다. ESIND 은순 회사라고 하는 말도 하던데요.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냐 사내이사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이 그냥 하는 건데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돈을 예를 들어서 장모가 가져갔다. 그럼 장모가 이거 주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마냥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면 될 일이란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그 성남 FC 제3자 뇌물 의혹도 초기에는 고발해가지고 그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료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났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에 대해서. 그러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발인이 다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성남지청으로 가가지고 이게 다시 재수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연 이 대표 사건 때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죠.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332번의 압수수색을 해놓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소환 조사조차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권 뉴스, 다양한 뉴스들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 MB가 오늘 청계천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함께했던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이 주관하는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면 이후에 세 번째 공개 행보인데요. 오늘 행사에는 친이계 좌장인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을 비롯해서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하금열 정정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MB는 청계광장 앞부터 시작해서 성동구 신답철교까지 6km 정도를 산책했는데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을 내놨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는 윤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잘하신 거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 2시간 정도 걸었겠네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행보냐 이런 질문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MB는 이제 총선에는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대외 활동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4대강을 둘러보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었죠. MB는 이 가서 보는 건데 거창한 게 아니다라면서 오기 전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정치권 일부의 이 4대강 보 해체 주장에 대해선 해체다 뭐다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4대강 보호 해체는 정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또 MB가 얘기를 했군요.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를 당했죠. 사랑제일교회 목사, 담임 목사 전광훈 씨 얘기인데 오늘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누가 얘기할 거예요? 우리 동시에 얘기하는. 조멘토가. 그래요? 네. 왜 나섰어요, 근데? 저도 집중해 주세요, 회의에. 예, 알겠습니다. 네, 정광훈 씨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면 처벌하는 특별법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5.18 부상자회 등 5월 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왜곡된 발언을 한 전 씨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오늘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류정화 실장.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타이밍이 좀 겹쳤는데요. 정광훈 씨가 지금까지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망월동 묘지의 무덤들은 남한 연고지가 없는 북한 고정 간첩일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북한의 5.18 열사 추모비가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과 이 선동 문구로 사용한 동일한 내용의 삐라 살포 지시를 받았다는 운동권 인사의 증언 등을 살펴보건대 이 5.18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고정 간첩에 의해서 계획적인 선동으로 발생됐다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멘토가 얘기한 대로 회의에 집중하지 않는 건 사실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전광훈 씨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 얘기를 준비를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설득되지 않고 그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아니 이럴 땐 그냥 그것만 사과하고 듣고. 넘어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좀 네. 그래요? 네. 사과 아니, 뭐 진행하시죠. 그래, 네. 알았어요. 네. 네, 좋아요. 네. 자, 국민의힘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인 최고위원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다음 달 9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다음 달 9일 온라인 방식으로 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고위원 등록 공고일은 이달 26일, 등록일은 29일부터 30일 이틀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자격 심사를 거친 후보자가 5명 이상이면 이 책임당원 여론조사 방식으로 컷오프를 진행합니다. 신임 최고위원은 전국위원회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데요. 자동 응답 방식과 결합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당내에서는 단수 후보 추천론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선관위원을 맡은 배현진 의원은 기탁급 4천만 원을 내고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분은 저희가 후보로 수용해서 최선을 다해 성의껏 선거를 도와드릴 예정이라면서 누굴 지정해서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그 자체로 공정성에 위반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내 선거에 처음으로 후보자 사전 질문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가상자산을 보유, 거래했었는지 여부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흥지구 특혜 없었다. 민주당 모든 장모 법 앞에 평등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양대 포털 사이트가 실시한 실시간 트렌드 키워드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죠. 여당은 실검 시즌2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포털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도 이미 문제 삼았죠.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이 실검이라고 불렸던 포털의 서비스였죠.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1위부터 이렇게 10위까지 쭉 보여줬었는데요. 연예인들에게 이 실검 1위는 일종의 훈장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인기의 척도를 나타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인데요. 반면 좋지 않은 소식으로 1위에 올랐을 경우에는 훈장이 아니라 낙인이라는 역효과도 있었습니다. 여자 기숙사나 침입한 네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떠들면 너보다 네 아버지가 실검 1위 장식할 텐데. 사람들의 이 현재 관심사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인기를 끌었던 실검 서비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특히 이 실검이 여론 조작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몇 명이서 검색해야지 올라갈까 도전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의 진용진 레전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쳐주세요. 지금 구독자분들의 힘으로 제가 2위예요. 실제로 이 특정 정치 세력이 유리한 키워드를 순위에 올리려는 검색어 조작 시도가 심심찮게 일어났죠. 2019년 조국 사태 때 벌어진 양측 진영의 실검 싸움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검색어는 오늘 하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권을 지켰습니다.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는 어제 반나절 만에 순위가 수직 상승한 뒤 엎치락뒤치락하며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두 검색어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몰 등이 제품 홍보를 위해서 이 실검 챌린지 이벤트를 남발하기도 했죠. 일부 아이돌 팬클럽도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를 이 실검에 띄우기 위해 이른바 총공이란 작업을 벌였는데요. 역기능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실검은 도입 1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포털 다음이 내년 2월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시작된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이 15년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인물을 검색할 때 따라붙는 연관 검색어는 오늘부터 없앱니다. 하지만 최근 실검이 부활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음이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투데이 버블과 네이버가 출시 예정인 트렌드 토픽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실검 시즌2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이 특정 기간 블로그와 뉴스 등 여러 웹페이지에 언급량이 많은 키워드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실검은 이 포털 사이트 메인의 검색어 순위를 이렇게 그대로 보여줬었죠. 투데이 버블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와 관계없이 현재 사람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5개씩 제시를 하는데요. 키워드 조합도 무작위라서 이용자마다 다른 키워드가 제공이 됩니다.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보여주던 이 실검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실시간 트렌드를 보여주는 컨셉트는 똑같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도찐, 개찐,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 엎어치나, 맺히나, 50보, 100보, 도찐, 개찐, 도찐, 개찐. 양대 포털의 이런 움직임을 바라보는 여당의 눈빛은 특히나 곱지 않습니다. 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년 전 폐지된 실검과는 다른 서비스인 양 포장을 했지만 사실상 실검을 부활시키는 꼼수라고 반발했는데요. 네이버와 다음에 고마워요 이재명, 힘내세요 김남국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실검을 폐지할 때 했던 말들을 잊었습니까? 실검은 인격권 침해, 가짜뉴스 유포, 기사 어뷰징 등 정치적, 상업적으로 악용되면서 숱한 폐단을 낳았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이 투데이 버블이 추천하는 키워드에서 상업적인 정보나 정치 이슈는 제외하겠다는 방침이죠. 하지만 박 기자는 언제 슬그머니 끼워 넣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포털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과 선동의 놀이터를 양산하는 오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박 기장은 굳이 이 투데이 버블이나 트렌드 토픽이 아니더라도 포털을 손볼 작정이었죠. 이 포털의 뉴스 노출 알고리즘을 문제 삼은 건데요.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포털을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은 관련도 순으로 기사를 보면은 첫 기사가 한겨레 신문 기사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라는 제목이 뜹니다. 그 이어서 관련 뉴스라는 민변의 뉴스입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1년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기사로 들어갑니다. 네이버에 윤석열이란 키워드를 치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만 일색이라는 설명입니다.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로 그러지만 이건 알고리즘 아니고 속이고리즘입니다.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그날의 이런 일정이 뉴스의 이 관련도 순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 검색 결과값은 검색 시점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경우엔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기사가 더 많이 뜰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정부 역시 여당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모양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포털을 향한 칼을 빼들었는데요. 이 포털에 편파, 불공정성 논란 해결을 위한 TF를 설치했죠.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인데요. 이 TF에서는 뉴스 포털의 영향력과 이 사회적 책임, 이 기사 배열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대 뉴스 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우선 기대합니다. 사실 정부 여당이 이 포털을 타깃으로 삼은 배경, 윤 대통령과 여당의 낮은 지지율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이 반등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죠. 그 책임을 언론과 포털에 전가하고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미는 지난달부터 두드러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당 정책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 다음에 뉴스 공급 독점 문제를 집중 거론해 왔습니다. 여기에 방송사의 편향성 의혹도 제기했죠.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이 주로 좌파 패널들만 섭외한다는 겁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모니터링을 MBC 제3노조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85%가 좌파 채널로, 그것도 뭐 우리 우파는 아주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뭐 대략 그했어. 85% 좌파 채널로 채워져 있고, 어찌 보면 이런 게 권력의 속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여당 시절이던 지난 2021년 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포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죠.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위는 알고리즘을 통한 포털의 뉴스 배치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했는데요. 구글처럼 양대 포털 메인에도 뉴스를 보여주지 않는 방식을 논의했었죠. 또 한편에서는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든 그 편향, 확증 편향으로 가는 경향성을 줄이는 건 쉽지 않으니 아예 포털 메인의 뉴스를 제공하는 걸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자. 네네. 구글처럼. 맞습니다.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부 여당의 공격 목표가 된 포털 사이트에 줌인해봤는데요.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이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포털 때리기가 반복되는 양상이죠. 권력 집단이라면 언론과 포털을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주민아마즈는 이 백범 김구 선생의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부터 달라진다면 함께 달라질 세상. 생각을 켜면 세상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포털에 대한 규제 또 공세를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추가된 뉴스 중에 하나는 포털 기업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얻은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좀 복잡합니다만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거대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취지의 신문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네이버 등 포털 뉴스가 현재 막강한 뉴스 유통력을 바탕으로 기존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공급받으면서 이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편집 기능을 통해서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언론의 역할을 좀 주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개정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윤 의원은 네이버가 이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를 상대로 한 이 맞춤형 광고 노출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이 뉴스 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이 제공 대가 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개정안은 이 문체부 장관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윤 의원은 이 포털 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 매체들을 압도하면서 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이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백다혜 반장이 발췌를 했던 내용인데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가 이제 개봉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2차 가해 논란도 있었고 정치권에서는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좀 요구도 있었는데 제작 발표회가 내일 열리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제작 발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작위는 제작 의도와 진행 상황에 대한 연출자, 원작자의 발표가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영화 이 첫 변론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을 인터뷰한 책 이 비극의 탄생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고 또 이번 영화 제작을 두고 여러 단체에서 또 입장을 냈는데 일단 내일 강행을 한다면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들 쪽의 반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를 비난 위축시키거나 성폭력 행위자를 옹호 두둔하는 행위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 구성은 모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첫 변론 상영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피해 여성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박원순 미화 다큐 제작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를 향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입장을 냈죠. 2차 가해를 멈추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인데요. 극악무도한 2차 가해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작위원회 명칭부터 뭘 믿는다는 것인지 황당하거니와 피해자의 고통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듯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뻔뻔함을 보이는 모습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대현 감독에 대해서 박 전 시장 성희롱을 인정했던 인권위의 조사를 허술하다며 전면 부정하고 언론과 여성계가 1차 가해의 진실성에 관심이 없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백다혜 반장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앞서 법원과 인권위가 성희롱 관련한 판단을 했던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송을 냈는데요. 지난해 11월 법원은 인권위의 결정이 적절한 조처였다고 판결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항소했고 지난달 20일 첫 재판이 열린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실검 시즌2 부활 조짐의 포털 옥죄는 여당, 선거 앞두고 포털 때리기 반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